왜 웃으시죠? 너무 다른가요, 사진이랑?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원 수학에서 수학 가르치는 김정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밖에서 앞에 설명회를 듣는데 너무 무거워요, 지금. 지금 이 분위기로는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밝아질까요, 우리? 웃어볼까요? 하하? 하하? 큰일 났네, 오늘. 제가 오늘 설명회를 어제 밤새 준비를 하면서 어머님들이 설명회를 이 시기에 왜 오시는 걸까?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닙니다. 왜 이게 아니고요. 뭐가 궁금해서 오시는 걸까를 좀 역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을 때 가장 나가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배움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이 자리는 솔직하게 말하면 제 수업을 홍보하는 자리예요. 근데 다 뺄 거고요. 지금 궁금하신 점, 뭐 교육과정 바뀐다는데, 등급제 바뀐다는데,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 보내야 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후딱 나가버릴 거예요. 괜찮죠? 시작 좀 해볼까요? 네, 저는 김정래라고 하고요. 감사하게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 1, 2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을 해주고 있는 감사한 일이죠. 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좋은 친구들 만나기를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하늘에 맡겨야죠. 지금 코로나 직방으로 맞은 세대들이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가장 굵직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다 있고요. 보시기 편하게 밑에다 제가 설명할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이게 보이실까요, 지금? 잘 안 보이죠? 여기 불 좀 꺼주실 수 있나요, 앞에? 네.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제가 오늘은요 사실 나열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파생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지를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1등급이 상위 몇 %였을까요, 지금까지? 4%입니다. 100명 중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좀 어려워져요? 300명 중 몇 명일까요? 오, 좋은데요? 400명 중? 16명. 350명 중? 300명이 12명, 400명이 16명. 350명 중 14명 정도 돼요. 이 지역에서 전교 10등권은 돼야 1등급이란 얘기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전국 단위로 살펴봤을 때 이 친구들은 상위 1% 내외라고 봅니다. 아주 잘해야 1등급이고 1등급을 못 받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이 지역에서 수시로 대학을 갈 거면 스카이 정도는 노릴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스카이 노리려면 내신 몇 등급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알고 계실까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스카이 가려면 막 1등급 극초반, 막 극상위권이어야 되잖아요. 이 동네는 스카이 쓰는 마지노선이 2점대 초반으로 봅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등급 중반부터 2등급 초반까지는 그래도 스카이를 수시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전 교육과정에서, 이전 등급제에서 상위 11%가 2등급 정도라고 볼 수 있죠. 두루뭉술하게. 그게 다음에 5등급제에서 몇 등급이 되는 거예요? 1등급이 돼요. 제가 중학생들은 잘은 모르지만 전국 단위 자사고나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B 같은 게 하나 뜨면 좀 어려워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슷한 분위기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이젠 전국으로 살폈을 때 1.0 플랫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신이? 그 친구들 안에서 승부를 보려면, 또는 지금 2등급 때 초반도 결국 1등급 때 초반으로 뭉뚱그려진다는 얘기거든요. 대학에서 얘네를 갈라야죠. 생기부 중요해질 거고요. 논술, 구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건 아닌데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잘해서 1.0 받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대부분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 친구들 2학년 됐을 때 한 반에 수시 챙기는 친구들 몇 명 정도 남고 3학년 때 몇 명 정도 남는지 대충은 아시죠? 뭐 강서고 같은 경우는 한 반에 2명, 3명 남아요. 수시 챙기는 친구. 물론 현 고2 전교 1, 2등 둘 다 지금 저희 반 수강생입니다. 이렇게 강서고에서도 1등급 초반인 애들이 있을 순 있으나 보통은 다 정시로 돌려요. 제 얘기 듣고 계세요? 숨 좀 쉴까요? 제 걱정은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 5, 1등급 받으면 좋고 2학년 때도 5, 1등급 받으면 좋지만 아닌 케이스들이 수두룩 빽빽할 거예요. 이 동네인 이상. 2등급, 3등급 섞였을 때 1.0 플랫이나 1.1 정도 돼야 스카이나 메디컬 지원한다는데 난 큰일 났네. 그러면 정시로 돌릴 타이밍 잡아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타이밍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좀 깊어져요, 내용이. 제가 수업할 때도 내용 지금부터 깊으니까 졸 수 있어 하면 졸릴 것 같은데 더 졸려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정시로 돌리는 타이밍 보통 언제로 잡냐면 2학년 말 3학년 초입니다.
그래도 2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보고 결정을 해요. 어떻게 결정하냐면 내 현재 내신에서 3학년 1학기 때 올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내신, 유지 또는 떨어졌을 때에 가정을 해서 얘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들이 얼추 데이터로 나오겠죠. 이거랑 비교해서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또 목표지만 있지 않을까요? 괴리감이 좀 있어요, 이 동네는. 대치도 그렇고. 이게 더 높으면 다 정시로 돌린다 이거예요. 정시가 더 잘 나올 것 같으면. 그래 2학년 말에서 3학년 초 넘어갈 때 돌리는데 그래야 했던 이유가 수능에서 보는 과목들이 수원, 수투, 미적분이었죠. 과탐 원 과목들이었어요. 수원, 수투랑 과탐 원 다 언제 할까요? 2학년 때 해요. 그래서 설명회 많이 다니셨겠지만 지금까지는 정시로 2학년 때 돌려도 이득 볼 게 없었어요. 그냥 2학년 때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였으니까요. 이 동네 특히 내신들 수능,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변형해서 내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게 그 공부였어요. 근데 다음 교육과정 아시죠? 아무것도 모르시진 않겠죠? 과탐 원이 수능에 출제가 안 돼요. 공통과학, 공통사회 고1에서 배우는 걸 수능에 봅니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고2 때 과탐 원,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과학 원, 화학 원 이런 거 공부하는 게 공통과학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생명원, 과탐원, 지학원, 물리원을 이용해서 풀리는 문제는 내질 않습니다. 평가원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수학도 이래요. 과목 간에 유불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생명원 선택했고 얘는 안 했는데 더 잘 풀고 더 못 풀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수학도 미적분 선택자, 확통 선택자가 미적분 선택하면 수원수도 유리하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내용을 이해하는데 약간 도움은 되지만 미적분 내용을 끌고 와서 풀리는 문제는 애초에 평가원에서 다 배제합니다. 절대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과탐 원 공부하는 게 공통과학 내용 이해하는 데는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점수화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이걸 영리한 학생들은 다 알겠죠. 그러면 2학년 때 굳이 2학년 끝까지 내신을 물고 늘어질까요? 이해가 되세요? 아이들 내신 공부 지금 첫째가 아닌 이상 첫째들이 내신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실 텐데 국어, 영어, 지문 몇십 개 통으로 다 외워요. 빈칸 진짜 지역적으로 내거든요. 영어 지문 30개씩 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밤새고 있다고요. 이 공부가 수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미안한데 전 안 될 거라고 봐요. 거기에 투자하는 수십 시간을 진작에 정시 공부에 맞추면 이전보단 효과가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와닿지가 않을까 봐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볼게요. 자, 4, 5년 전까지 수능에서 이과 아이들도 확통을 봤었어요. 그 시기가 있었는데 수능에서 수학 몇 문제 보게요? 자, 노베이스라고 생각하고 가르칠게요. 수능 수학은 30문제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대답해볼까요? 제일 어려운 문제 몇 번이게요? 30번이에요. 그 시절 30번은 무조건 미적분이었어요. 미적분 2. 그 다음 어려운 문제 몇 번일까요? 29번이었어요. 이거 확통이었어요. 자, 30번 정답률 4%, 5%였거든요. 현역 정답률 3, 4%, N수생들 정답률 8, 9%까지 올라가요. 그게 맞춰져서 5%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29번은 현역 정답률 8%, 9%, 재수생들 정답률 49%, 52%예요. 차이가 꽤 크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미적분 30번 킬러는요. 미적분을 미안하지만 수학적인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면 5년, 10년 공부해도 못 풀 애들은 못 풀어요. 너무 제가 그죠? 강사로서 하면 안 될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는 있어라고 희망을 가져가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확통 킬러는 많이 하면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머리 진짜 아플 거거든요.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확통을 2학년에 편제할지 3학년에 편제할지 머리 깨질 거예요. 4, 5년 전 그 시절에는요. 확통을 자 학교별로 다르지만 정시를 노리는 학교, 정시로 잘 보내는 학교면 확통을 무조건 2학년에 넣었어요. 수원, 수투랑 확통을 2학년 때 다 쳐버리고요. 3학년 때는 수능 과목 다 끝났죠. 3학년 때는 수능 공부만 1년 내내 시켜서 대학 보낸 거예요. 물론 과목명은 고급 수학, 심화 수학이지만 내부에서는 수능 공부 시켰어요. 그게 부활될 수 있다고 보고 단 그렇게 되면 수시가 강한 학교는 뭐가 손해일까요? 학생 입장에서 수원, 수투 1, 2학기에 볼륨 큰데 확통도 내신을 잘 따야 되는데 이걸 2학년에 넣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내신으로 보낼지 정시로 보낼지 이걸 좀 많이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아이 입장에서 확통이 3학년에 편제가 됐어요. 우리 학교가. 2학년 때 정시로 어떻게든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수원, 수투 했겠죠. 그리고 3학년 때 확통 시작하는 친구 와. 아까 재수생들은 확통을 1년 더 했잖아요. 그거를 2학년 때부터 미리 확통을 깊게 파고들면 정시에서 무조건 유리해진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과탐 면에서도 국어, 영어, 암기 시간 투자 면에서도 확통 일찍 시작하는 면에서도 이제는 정시 시작하는 시기가 앞으로 당겨질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수시 버려가 아니고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좋은데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타이밍 진짜 잘 잡으셔야 돼요. 내후년에. 됐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하! 여기 볼까요? 네. 재미가 없죠. 네. 어쩌겠습니까? 미적분은 지금 근데 과목명 안 헷갈리세요? 헷갈리죠. 제가 적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수학 1이라고 했던 게요. 이제 뭘로 바뀔까요? 대수로 바뀌어요. 수학 2라고 했던 게 미적분 1으로 바뀝니다. 힘이 넘치죠. 네. 그리고 미적분이라고 불렀던 게 뭘로 바뀔까요? 미적분 2로 바뀌어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 지금까지는 이렇게 수능을 보통 많이 봤는데 여기서 이게 없어지고 뭐가 들어가요? 확률과 통계로 고정이 돼요. 이렇게 세 과목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고3이 됐어요. 내가 만약에 정시로 2학년 때 돌렸어요. 지혜롭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얼추 결정이 났을 건데요. 3학년 1학기 들어갔고 수원수투 확통해서 정시로 승부 봐야 되는 상황에서 미적분 공부하겠습니까? 미적분 상대평가죠. 상대평가인데요. 공부하겠어요? 난 내신 놨다니까요. 수시로 쓸 생각이 없어. 정시에 올인 박을 거야. 미적분 공부 왜 해요? 그래서 3학년 되면 보통 학교에 내신 챙기는 친구들 한 10%, 20% 이쪽 저쪽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인원이 몇 %예요? 이거 내신 따먹는 그들만의 리그 될 거예요. 제 예측이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되잖아요. 그러면 미적분은 진짜 내신 챙기는 극소수 애들만 하게 될 거라고요. 지금 미적분 왜 하냐 이거예요. 도움이 안 되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2달, 3달 잡고 깊게 미적분 딱 한 회동만 하면 1등급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깨지죠. 얘네 미적분도 모르는 애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미적분 잘하는 마지막 세대가 고1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지금 중3들부터는 미적분 진짜 거의 아무도 안 할 거라고 보고요. 내신, 이건 있어요. 교육과정 바뀔 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건 있어요. 시험을 어렵게 내기도 애매하고 쉽게 내기도 애매해요. 애들이 공부를 안 했을 거니까. 지금 교육과정으로 처음 넘어온 게 2018년입니다. 2018년 수학상으로 바뀌었을 때 시험들 학교 불문하고 너무 쉬웠어요. 100점 쏟아져 나왔다고요. 원래 교육과정 바뀌면 첫 해 시험 쉬워요. 내년 기대해보세요. 진짜 실수 싸움 될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제가 할 얘기 진짜 많은데 지금 시간 없다고 뒤에서 막 손 들거든요. 시중 문제집들 다 리뉴얼 되죠. 학교 선생님들이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시중 문제집들을 많이 변형한다고요. 근데 애들이 그걸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차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시험이 쉬워진다 얘기예요. 애들이 느끼기에. 근데 그런 효과는 있겠으나 이거랑 별개로 미적분 어렵게 내기도 뭐 할 거고요. 애들 공부 안 할 거 알아서. 그리고 버린 애들은 화끈하게 버려요. 애들 생각보다 화끈해요. 미적분 진짜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1등급 따기가 너무 수월할 거예요. 지금 이 귀한 시기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해가 됩니까? 너무 어렵죠? 어렵죠? 넘어가 볼게요. 수학 과목 변화인데요. 일단 1학년 것만 가지고 왔고요. 거기 자료에도 있으나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시면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설명회 다니면서. 첫 번째, 행렬 들어온다. 겁내지 마세요. 10년 전까지 행렬, 제가 행렬을 했던 세대인데요. 여기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원래 행렬의 참 맛은 뭔가 솔직히 말하면 벡터랑 연계돼서 뭐 평면을 스팬하고 뭔가 이 orthogonal한 뭔가 성분의 방정식이랑 연계해서 회전 변환도 할 줄 알고 역행렬이 뭔지 알고 케일리 해밀턴 정신 나갈 것 같죠? 그거 다 빠졌어요. 지금 행렬 들어오는 범위 저 30분이면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단순히 사칙연산 수준입니다. 따로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요. 단기 특강 연다고 해도 속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요. 행렬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제일 큰 변화는 아이들이 수학 상에서 고등 수학 상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도형의 방정식인 거 아시죠? 이게 수학 하로 넘어가죠. 수학하에 있던 순열조합이 앞으로 넘어와요. 이게 트레이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의도를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아이들 교육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아실 거죠. 1학기 때 대수, 2학기 때 기하 위주로 가르칩니다. 그 흐름을 받아가려는 거였을 수도 있고요. 순열조합을 앞으로 당겼죠. 순열조합이 확률과 통계랑 연계가 돼요. 확통 한 학기라도 일찍 시작해라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속내는 모르겠으나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하 내용이 너무 볼륨이 커졌어요. 이거 커버 안 될 겁니다. 저는 진짜 우려가 될 정도예요. 수학상에서 가장 어려운 절반과요. 수학하에서 원래 어렵던 두 단원을 합쳐서 한 학기로 몰았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원래 이런 생각해요. 야, 수학상과 수학하 지금 공통수학 1, 2죠.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린 지혜롭게 수학 상에서 이 정도 빼고 수학하에서 이 정도 빼서 시험 봐야지, 적당히 온도 조절해야지 이럴 수 있는데요. 그게 막혔습니다. 왜 막혔냐면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과목명이 고등수학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고등수학이에요. 이거를 문제집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편의성에 맞게 볼륨이 너무 크니까 수학 상하로 나눠서 책을 출판한 거지, 과목명이 고등수학 통이에요.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거 저기서 이거 이렇게 조합해서 시험을 낼 수가 있는 구조였는데, 다음 교육과정은 공통수학 1, 2로 박아버렸고요. 1학기 성적표에 공통수학 1이라고 내면, 거기 성적을 내려면 2 내용 끌고 올 수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완전히 절단이 됐다고요. 그러면 2학기 내용을 1학기 내용이랑 섞는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2학기 내용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요, 지금 그냥 대가리 받고 수학하 문제집 8건 풀어 이럴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아이들 내신 무너지면 보통 1학년 2학기일 겁니다. 그 정도로 양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정도가 아닙니다. 어머니 감이 안 오죠? 제가 학생이어도 이거 한두 번 한 수준에서 공통수학도 커버 못할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7월, 이제 7월에 들어가죠? 11월까지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수학하랑 수학 1, 그러니까 수학하랑 대수, 그러니까 공통수학 2랑 대수 또는 공통수학 2랑 미적분, 요 조합으로 가셔야 돼요. 저를 믿어주세요. 정답이에요, 이게. 지금 어줍지 않게 딴 거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적어놨으니까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얘기해보세요. 힘드네요. 너무 다운돼 있어요. 절 처음 보시죠? 네, 그죠? 넌 뭐 하는 애들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럴 수 있... 확통 들어가는 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볼게요. 1학기 말미에 경우의 수 들어가죠. 이거 가장 큰 이전 교육과정과의 차이가, 우리 예전 교육과정 왼쪽 볼게요. 수학화 내용이 집합명제, 함수, 경우의 수 아닙니까? 그러면 집합명제랑 함수를 배우고 경우의 수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내신 시험지 다 까보면 경우의 수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는 다 집합명제랑 함수를 이용해서 낸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낼 수 있겠어요? 없죠. 집합명제랑 함수를 이용한 순열조합 킬러들이 다 빠질 겁니다. 누구도 트렌드를 예상할 수 없는데요. 쉬워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게 또 실언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내용의 문제들 학습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두 번째, 1학기 때 순열조합을 하기 때문에 얘랑 연계된 확통을 공부를 들어가기 가장 좋은 베스트 시점은 1학년 여름방학이에요. 배우고 따끈따끈할 때 바로 입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고1 여름방학 몇 주게요? 3주. 2주간 3주. 그때 그 다음 학기가 뭐죠? 수학과. 그리고 욕심내면 수학 1, 2까지.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 1까지. 그러면 애들이 이거 소화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확통을 좀 욕심내서 미리 들어간다면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근데 보통은 겨울방학이 들어갈 거예요. 저도 지금은 이 지역 최상위권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 수원, 수투, 미적, 기하를 다 했어요. 근데 이번부터는 다 뺄 거고요. 그냥 수원, 수투랑 확통만 할 거예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서. 이해되죠? 그래서 보통은, 자 그냥 정리해드릴게요. 보통은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확통 처음 해도 된다. 이거예요. 제 의견이니까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7월부터 11월까지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수학 하랑, 수학 1 또는 수학 하랑, 수학 2. 어머니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만 또 짚어드리자면, 이게 참, 수학 1, 수학 2,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 1이잖아요. 이거 다음에 이거 배우죠. 근데 전혀 연계 없어요. 이거 안 하고 이거 해도 돼요. 이거 안 하고 이거 해도 되고요. 네, 10분 뒤에 종료하래요. 자, 봐봐요. 자, 봐봐요. 밤새 준비했는데 너무하지 않아요? 얘 잘한다고 얘 잘하는 거 아니고, 얘 잘한다고 얘 잘하는 거 아니고, 얘 못하는 거 얘 못하는 거 아니고, 얘 못한다고 얘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독립시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알겠죠? 전혀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제 공통수학 2에다가 둘 중에 하나 입히시는 게 전 베스트 커리큘럼이라고 보고요. 11월부터 2월까지는 뭐 해야 될까요? 이거 2개. 깊게 들어가야죠. 깊게 들어가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미적분 2 내용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에 도움된다. 전 진짜 불러다 앉혀놓고 토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도움되는 내용 진짜 극소수 핀셋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얕아요.
속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요. 이런 얘기해요. 여기서 대수 수학 1, 대수에서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배워요. 초월함수 배워요. 이 대수란 과목명도 마음에 안 들어요. 초월함수를 배우고 여기서 다항함수 배워요. 3, 4차 함수 미분적분하는 법 배워요. 다시 초월함수 배우고요. 다항함수 미분적분하는 거 배워요. 그리고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의 흐름 자체가 초월함수를 미적분하는 걸 배워요. 겉보기에는 섞어놓은 것 같죠? 둘 다 잘해야 얘 잘하는 건 맞는데 얘가 얘의 도움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저는 5년째 설명해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미적분 이 시기에 하는 거 아니다. 그래도 애들 다 잘 가요. 작년에 고3 메디컬 10명 이상 갔고요. 스카이 20명 넘게 갔어요. 이 친구 그냥 풀커리 3년 풀커리 타고 그대로 간 건데 얘네가 이 시기에 미적분 안 했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애들 입장에서는 휘장 같은 거죠. 나 미적분 했어. 2번이나 했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냥 수원수투에 올인 박으세요. 아시겠죠? 네, 저는 추천이 그렇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향후 예비고일 커리큘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쎄요,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왜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가 문제일까요? 괜찮아요. 이번 여름방학에 확통 안 들어가도 되나 해서. 예비고일이요? 하면 좋고요. 하면 무조건 좋죠. 여유가 된다면. 전 필수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네, 하면 좋죠. 하면 이거 다 하면 좋아요. 대학 수업도 하면 좋죠. 뭐 하면 할수록 좋아요, 공부는. 죄송해요. 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을까요? 함수 수업합니다. 여기 잠깐 볼게요. 봐봐요. 아까 앞에서 양도인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죠. 고등수학의 줄기가 함수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수학교육 전공했으면 다 알고 있어요. 너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3, 4차 함수, 미분적분 결국 다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를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해석하는 그 방식들이 강사마다 다른데 이걸 쭉 끌고 가서 내 방향성에 따라 해석하는 연습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그저께가 아니군요. 이제 화요일에도 고2 여학생 걔도 전교 1등이에요. 너 언제 제일 힘들었니?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고1에서 고2 넘어가는 겨울방학이 제일 힘들었대요. 왜? 예비고일 때 이 수업 안 들어서 해석하는 방식이 이전에 수원수투를 3번 넘게 했대요. 그 방법이랑 아예 달라서 처음 배우는 느낌이었대요.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한 선생님 고르시잖아요. 3년 풀커리 타는 게 함수 해석에서 제일 유리해요. 그래서 그 시작이 되는 수업을 잠깐만 2회차에서 보여줄 겁니다. 맛보기 수업이고요.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들어도 좋고요. 들어보고 다른 애를 아마 확신있는데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요. 2번 수업인데 한번 넣어보시고 아니면 안 들어도 좋지만 함수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너희가 지금까지 10번, 20번 함수 했어도 이젠 이렇게 해야 되라고 처음 발대는 수업이에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미적분 1부터 특강을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좀 이거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 지금 수투 한 번도 안 했는데 또는 뭐 한 번 정도 했는데 들을 수 있나요?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듣기 어려울 거예요. 상당히 어려울 거고 이게 지금 7월 28일 개강이죠. 지금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동안 이 정도 가이드라인 잡아드릴게요. 메가스터디 현우지 선생님 시발점이라고 있어요. 처음 듣는 개념 수업이 있거든요. 요 정도면 떼고 와야 수업에서 얼추 따라올 겁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아예 넣지 마세요.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면 그건 있죠. 나중에 하이퍼반 개강할 때 입반 테스트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친구들은 그냥 생략하고 정규반으로 땡겨가기도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요 수업부터 들어오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릴게요. 일요일 저녁 시간 부담되는 시간인가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집에서 유튜브 보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내주세요. 제가 공부시킬게요. 그리고 이어서 수학 하이퍼반 이제 쭉 연결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조금만 더 하면 안 되죠? 힘들죠? 저희 학원은 이제 강사마다 강의실이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가 저희 강의하는 수업이에요. 제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냉장고 있죠? 무료예요, 무료. 그냥 계속 갖다 먹어라. 그저께도 강서구 남학생이 가방이 묵직해요. 봤더니 저씨 초콜릿을 8개를 챙겨놨더라고요. 너 뭐야? 그랬더니 일주일치 챙겨가는 건데요. 막 이래요. 네. 나가실 때 하나씩 한 잔씩 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쾌적하죠. 애들도 이 정도 되면 지칩니다. 네. 저 딱 3분만 더. 네. 3분만 더.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 2가지인데요. 오전 클리닉 겨울방학이 진행을 해요. 아주 무겁지만 아주 도움 많이 돼요. 아침에 애들 깨우기 힘드시잖아요.
월화수목금 아침 9시부터 12시 반까지 제가 책임져 공부를 시켜요. 매일 오면 앉아서 공부해가 아니고요. 그날 할 태스크가 다 정해졌어요. 매일 단위 날마다. 그래서 시험지 쭉 풀고 조교들이 7명, 8명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 조교들이랑 계속 질의응답해서 처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기 들어가면 저거 오전 클리닉 때 풀었던 문제예요. 이게 누적이 돼요. 그래서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고 요즘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근데 제가 시작했어요. 제 거예요. 저 방학 때 저거 한 달에 저기다 뭐 돈 얘기하기 그렇지만 투자한 돈이 6천만 원 정도 돼요. 조교비 그리고 아이들 뭐 간식비. 근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때 공부 제일 많이 하는 시기라서. 그리고 조교들도 전 조교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 방학 때는 지난 방학 때 33명 정도 썼고요. 서울대생들, 메디컬생들 이제 조교들 쫙 투입돼서 아이들이 질문 받는 그런 역할에서 질문에 구멍 없게 만들고요. 그리고 키오스크 시스템은 지금 준비 중인데요. 제가 받았던 최근에 좀 재밌는 피드백 중에 이게 있었어요. 조교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채점이랑 질문하려고 서 있는데 이 조교님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줄이 있으면 기다려야 되죠.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맛집 가보셨죠, 어머님들? 키오스크 준비할 거예요. 너 줄 서 있지만 앉아서 공부하다가 띵동 네 차례야 그러면 와서 그때 질문하면 돼요. 저는 계속 발전할 거예요. 아무도 못 다루는 수준의 수업을 만들 건데 이번에 한번 시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름방학부터. 근데 예비고일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겨울방학부터예요. 여름방학에는 클리닉 부르진 않습니다. 진로상담 시스템도 저는 뭐 주기적으로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디 대학 가고 싶어 하면 덮어놓고 의대요. 저는 의대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의대요. 전 의대는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럼 공대야? 네, 그러겠죠? 공대 어디? 그러면 과가 뭐가 있죠, 공대에? 안다는 거는 컴퓨터공학과, 전기과, 기계과 끝.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서 뭐 배우는지 아니? 몰라요. 거기 졸업하면 뭐 하는지 아니?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그 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제 나이 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불러서 직업마다 그 과에서 뭘 배우고 이게 어떻게 직업에 연계되고 그 과를 나오면 몇 퍼센트는 어디로 보통 진학을 하고 급여는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실제로 들려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정신과 전문이랑 전기과 졸업해서 그 대기업 다니는 친구 불러서 한번 강연을 했고요. 1년에 2-3번 정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겨울방학에는 서울대 캠퍼스 투어도 가요. 가서 책도 사주고 굿즈 사주고 동기부여 하고요. 그렇게 아이들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힘들죠.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있고 안 좋은 소식 하나 있는데 뭐부터 들려드릴까요? 좋은 소식 저 얘기할 거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안 좋은 소식 뒤에 또 누가 들어와요. 좀 힘들 수는 있는데요. 조금 참아보시고 이런 성향의 수업을 하는구나 라고 뒤에 수강평 달아놨으니 아이들이 이 수업을 이렇게 느끼고 있네라고 티타임 하면서 좀 읽어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